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가 씨가 많으네요. 직장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요즘에 경기 불안 관련 컨텐츠를 정말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 사실 기분 나쁠 거예요. 힘 빠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 직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돈 없고 빚이 많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고 헛돈 안 쓰고 쓸데없는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실 인지하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빚은 빨리 갚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저 말고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나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맞죠? 일단 지금 돈이 없는데 물가는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좀 삶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나 서민들이 좀 대책 없이 사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을 제대로 관리 못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올라가고 각종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버티기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거기다가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 대출 받은 사람 중에서 제때 원금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이러다가 나 정말 엎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를 적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요즘에 보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정말 돈을 제대로 버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석유, 화학, 철강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네. 다른 제조업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 월급 같은 것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비를 줄이게 되죠. 술 안 사 먹게 되고 집에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술집이나 고깃집은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는 곳이 많이 생기죠. 밖에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리운전도 콜이 많이 없어요. 배달 쪽은 그나마 좀 수요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봐야 됩니다. 배달 쪽은. 왜냐하면 라이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 배달판을 몰리고 있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이게 배달판이. 물론 배달 일하다가 현타 느끼고 한 사람들 접겠죠. 근데 접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왜냐? 이거 말고는 지금 당장 할 게 없으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배달 일해가지고 몇 시간 뛰어서 얼마나 벌겠다. 그런 사람 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 배달코는 한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 단가가 안 올라가요. 기업들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채용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 사람 뽑긴 한데 예전만큼 안 뽑아요. 왜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 사람 채용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그만뒀거나 그만둬가지고 자리가 비었다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시설을 확충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안 돼. 예. 지금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든 이제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요. 내년을 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하는 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노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계속 놀다 보니까 취업 의지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취업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자발적 백수가 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뭐 그냥 쉬었으면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버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특별한 수가 없으면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뭐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일이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죠? 그만두고 싶죠?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만두면 나한테 이만큼 월급 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보다 나은 어떤 그런 계획이나 방법이 없으면 남아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존버하는 거. 존버가 아마 가장 최우선시 될 겁니다. 어떤 직장이든 간에.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서 직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 없어요, 여러분. 이제 중소기업도 아무나 들어간다. 누구나 일할 수 있다. 이런 말 못해. 예. 앞으로 중소기업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질 거야. 그동안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죠. 중소기업은 뭐 사람 없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이니까 항상 뭐 아무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지원해 보세요. 뭐 사람인 같은데 중소기업 채용 공고 나오잖아. 지원해봐. 놀랄걸요 아마?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아니 이거 별로 큰 회사도 아닌데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회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 왜 많겠어요? 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발등에 불 떠진 사람들이 많거든. 뭐 중소기업 옛날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기술 없고 잘하는 거 없어도 뽑아줬는데 지금은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네, 공장이 바삐 돌아가는데 뭐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 뽑겠죠. 근데 지금 일이 없어. 지금 제조업 일하는 분들도 사장 눈치 많이 봅니다. 왜냐 일이 없으니까 계속 쉬고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긴 좀 뭐하니까 그냥 기계 청소해. 예. 막 기계 닦고 있잖아요. 쓰레받개 밑에 이제 뭐 칩 같은 거 좀 쓸고, 예. 바닥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예. 그런 거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눈치 보이죠, 이게 출근해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걸요? 어제 일 못하다 보니까 오늘 출근해도, 오늘도 일 없는데, 뭘로 시간 때우지? 가만히 앉아서 유튜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사장님 얼굴 보면 또 얼굴 표정 안 좋고, 그런 공장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바쁜 공장도 있어요. 바쁜 공장도 있긴 한데 요즘엔 좀처럼 바쁜 공장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위기가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뭐 조금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 많이 없어요. 이게. 예.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서민이에요. 옛날 지금이나. 왜냐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없어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나마 일하는 직장도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마저 못하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 왜냐? 내가 만약에 뭐 일을 못하고 놀게 되면 노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놀 때 놀더라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지금 서민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일을 때려치우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아.
지금 1인 가구분들 모아놓은 돈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뭐 회사에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내년부터 나오지 마라 이러면 정말 머리가 하얘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냐,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해서 미리 좀 자금력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 예. 매사 불안하다 보니까 멘탈이 안 좋아지고, 멘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재방송 같은 데 와가지고 괜히 시비나 걸고, 신경질 부리고, 예민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 사정 알겠지만 저도 그런 거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좀 시비 거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뭐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여유가 없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확실히 좀 예전보다 예민하고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늘 것 같아요. 왜냐, 사는 게 많이 힘들고 대비가 안 돼 있고 여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서민들은 대비라는 걸 목수처럼 여기고 해야 된다고. 예. 항상 서민들은 경기가 좋을 땐 대비 안 하고 살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이게. 일 터지고 나서 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 터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좀, 직장 그만두지 말고 우리 정착해라. 부모님 기억나시죠? 제가 경기 좋을 때 너무 중소기업이라도 따지지 말고 적당한 데 있으면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좀 정부 치고 다녀라. 중소기업도 처음에 힘들지만 적응하면 괜찮다. 경력 쌓이면 월급도 오른다. 그런 말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런 말 하면 욕 먹었습니다, 제가. 아니, 붕어요. 왜 자꾸 이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라고 하는 거야. 공무원 출신 아니랄까봐. 이렇게 비양된 사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없어, 지금.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마 힘들게 살겠지. 지금은 제가 그때 언급한 중소기업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 사람들 안 뽑거든.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 안 그만두니까, 버티니까, 뭐 일은 없죠. 일감도 없는데,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안 뽑아주죠, 이게.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예민한데. 맞잖아요. 그 사람 간절하다고, 뭐, 일할 것도 없는데, 인건비 나가게 사람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확실한 대비를 안 해놨다거나, 빚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사는 게 많이 고달프고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항상 유비무환의 중요성. 예. 유비무환이 뭐죠? 사자성어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게 유비무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유비무환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예. 유비무환 안 하고 살았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람을 적게 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웬만한 일자리 싹 다 대체합니다.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사람 대신에 일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사람을 대신하는 것들. 예. 물론 아직 지금 대한민국 전방위적으로 이 4차 산업이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확실히 들어온 분야는 서비스업하고 IT 분야입니다. 예. 이제 기업들이 옛날처럼 큰 돈을 버는 게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을 적게 쓰는 쪽으로. 그래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도입하기 시작하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들. 예. 요즘에는 뭐 계산대 같은 거 없고 매장 들어가면 입구 쪽에 키오스크 있죠. 예. 터치로 예, 주문하는 거. 그런 키오스크로 바꾼 곳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키오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김밥집 가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김밥 야채 썬 아줌마, 김밥 많은 아줌마, 예. 고기 볶는 아줌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많았어. 근데 요즘에 아줌마를 안 써요. 제 방송에도 김밥집 하는 그 여사장이 계시거든요.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아마 그 식당 직원을 많이 안 쓸 겁니다. 이게 왜냐 요즘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김밥 마는 기계, 김밥 써는 기계, 야채 써는 기계, 그리고 제육 만드는 기계, 볶음밥 만드는 기계 다 생겼습니다. 초기 자본만 투자하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예. 그 시간 세팅하고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볶아주고 다 합니다. 그 사람하고 만든 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더 간편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뭐 감정 쓰고 말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근데 기계는 말 잘 들어. 예. 내가 원하는 값 세팅만 해주면 알아서 말 듣습니다. 사람보다 더 편해. 사람 말 쓰면 어떤 사람 말 안 듣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회를 싹 다 바꿔버리니까 말 너무 잘 들어. 돈도 굳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음식점 가보면요. 사람 안 쓰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삼겹살도 구워주는 가게도 있어요. 삼겹살도 기계가 알아서 돌려가지고, 불판 돌려가지고, 구워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분야는 확실히 좀 요즘에 그런, 뭐, 로봇, AI가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뭐, 상담원도 AI 상담 많잖아요. 예. 왜 AI 상담을 쓸까?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 상담원을 안 쓰려고. 다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그래서 가장 타격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일자리나 이제 서비스업 같은 거야.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 않은 것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오프라인 상권이 많이 붕괴되다 보니까 온라인 상권이 강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점원이. 보통 그런 점원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웬만하면 다 온라인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장을 관리할 사람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국에 홈플러스 이제 다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 보면 엄청난 서비스업 직원들 많거든요. 그 안에. 그 대형마트 하나에 딸린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해도 300명 이상 될 거야, 이게. 근데 그러고 폐점하면 그분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뭐, 사람마다, 뭐,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적게 쓸까? 그런 거에 많이 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런 이제 AI 4차 산업이 뭐, 전 분야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엄연히 못 들어온 분야도 있습니다. 침투할 수 있는 거 침투를 하겠죠. 네.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중요한 건 예전처럼 사람을 이제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네. 또 기업들이 AI 맛을 봤잖아요. 이 4차 산업 맛을 봤잖아. 맛이 나쁘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이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겠죠. 사람을 적게 쓰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요. 사람 많이 써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많이 써서 뭔가 남는 게 많으면 사람 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기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이 기업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많이 갈아 넣어서 그걸로 이제 뭐 이윤 창출을 많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생각보다 인건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사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인건비에 나가는 부담을 줄여서 이제 남은 것들을 수익화시키는 거.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도 사람을 적게 쓰는 방식 가겠죠. 자영업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점점 그렇게 되겠죠. 제조업은 좀 봐야 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은 4차 산업 들어올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역부족인 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뭐 제조업도 뭐 이제 사람 안 쓰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일반 중소 중견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그런 제조업에서 4차 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로봇 산업 들어오게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 깨집니다. 네. 엄청 많이 깨져.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깨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기업은 조 단위로 깨집니다. 조 단위로. 그래서 그런 4차 산업을 기업에 도입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근데 기업들이 정말 큰 기업들 제외하고 돈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있잖아요. 뭐 AI하고 이런 뭐 키오스크하고 좀 제조업이 쓰는 로봇하고 다른 게 뭐냐. 로봇은 진짜 비싸요. 정말 비싸.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제조업이 쓰는 로봇은요. 못해도 10억 넘을 겁니다. 10억 넘어. 그리고 그런 거 세팅하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로봇도 고장 납니다. 고장 나요. 에러 뜨고요. 그 예전에 있잖아요. 그 제가 일했던 공장에 로봇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예, 독일 회사 중에 트럼프라고 있어요. 그 미국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고 트럼프란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로봇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예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전국 회사 있습니다. 독일이 그런 기계도 유명하잖아. 그, 그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걸 이제 주문받았냐면, 이제 밴딩하는 로봇이에요, 밴딩하는 로봇. 철판을 마는 거예요, 김밥 말듯이. 그러니까, 밴딩이 뭐냐면, 얇은 네모난 철판을 김밥 말듯이 말아서 원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을 밴딩이라 그래요. 원래는 그걸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기계 넣어가 세팅해가지고 기계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접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기계값이 무려 20억이었어요. 20억. 20억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한 3달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독일에서 그걸 만들어서, 예,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만들어서 조립한 다음에, 조립하는 게 아니야. 따로 부품 만든 다음에 배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 실제로 조립하는 거 가지고 봤었거든요. 약간 우리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비슷해. 예. 부위별로 따로따로 와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도 와가지고, 크레인을 옮겨가면서 조립하는 거야, 이게. 약간 그 생긴 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 봤습니까?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 배신할 때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겠어. 그거 있잖아요. 그 지지대 같은 거. 아이언맨 영화 봤죠? 부분이. 거기 보면 이제 아이언맨 변신할 때 수트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거. 원격으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거 좀 커. 근데 그게 따로따로 다 분리돼 있어. 그걸 다 일일이 조립하는 거야,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 조립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 그렇게 쉬운 줄 몇 번 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멈춰요. 멈추니까 가동 중단이야. 근데 국내에서 그 고칠 사람이 없어요. 외국 기계다 보니까. 그 기계 세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기계가 로봇을 밴딩하긴 한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차라리 사람이 그냥 기계에 소재 넣어가지고 밴딩 작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12년 전, 13년 전이니까 뭐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신기하긴 한데 몇 번이 신기한데 계속 보다 보면 질립니다 이게. 예, 몇 번이 신기하긴 해요. 로봇이 막 사람이 안 움직이고 막 집어가지고 이렇게 밴딩하고 보면 신기하긴 한데 계속 보다 보면 질립니다. 금방 질려요. 이게 맨 처음에 신기한데 한 보는 보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야 이게. 그리고 그 제가 일했던 공장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찌꺼기 터는 그 로봇이 있어요. 뭐냐면 그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철판에서 이제 철판에 절단하면 이제 찌꺼기는 남거든요. 찌꺼기 남습니다. 그걸 원래 사람이 직접 있잖아요. 그라인더로 사상해가지고 이제 떼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계에서 넣으면 기계 알아서 그걸 떼주는 거야. 예. 근데 해봤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 기계면 5억이 넘어요. 단순 그것만 해주는 다른 기능 없어. 딱 그것만 해줘. 그게 5억이 넘습니다. 기계가 정말 비싸 여러분. 정말 비쌉니다. 일반 사람들 고용주 입장이 안 돼 보다 보니까 그냥 기계 무조건 바꿀 수 있겠지 생각을 해. 내가 중소기업 오너라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기계값이 얼만데. 그럼 기계값 비싸게 주고 나서 기계값 뽑아야 되는데 그 쉽냐고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아마 많은 기업이나 이제 자영업에서 사람을 예전처럼 많이 고용해서 쓰는 문화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예.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든 적게 쓰는 문화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는 사람을 많이 써가지고 갈아 넣어서 그걸로 뭔가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제 문화는 점점 점으로 간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뭔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단순 분야에서 일하면 점점 버티기 힘들 거라는 거죠. 네. 특히나 서비스업 많이 파이가 쪼그라들 겁니다. 이제 서비스업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겁니다. 네. 왜냐? 보통 서비스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근데 오프라인 상권이 점점 붕괴되니까, 음, 앞으로 점점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것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에 못 나는 분들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쪽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뭐 점점 사회가 힘들게 가고 있는데 각자 잘 살아남으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연말인데 뭐 제가 좋은 소리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본인 일하는 분야에서. 예.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 걱정부터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